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국방부 한미동맹 바탕 연합방위 유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온한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국방부 한미동맹 바탕 연합방위 유지, 트럼프 대통령의 평온한 반응입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3년 만에 종료됐다고 지금 거의 폐기죠? 폐기됐다고 지금 이틀 전에 얘기가 나왔죠? 그 이틀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3일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3일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그 미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반응을 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거의 평온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얘기는 지금 했다. 얘기하고 있고 반응은 나와 있는 게 뭐 일본하고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3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인가 제가 올리려다가 안 올렸거든요. 너무 정치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결국은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6년도 11월에 체결된 한국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3년 만인 오늘 11월에 종료된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미국을 통해서 다 들어가요. 일본도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도 미국을 통해서 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더 정보가 필요한 데는 일본일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그냥 봐주세요. 자, 정지시키고 그냥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올 8월 2일까지도 지소미아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건밖에 협조가 안 됐었는데 올해만 들어서 7건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지소미아의 목적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그리고 북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무이한 군사 분야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소미아의 추진은 언제부터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뭐 이명박 정부 전까지 어떤 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지소미아가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검토하고 추진이 됐었는데 이때 밀실 추진이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서명식 단 50분 전에 체결식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는데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이 되죠.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해서 됐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를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차례나 협정을 그냥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했느냐?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지난 2일, 이번 달 2일이죠. 이번 달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가 됐거든요. 이 배제된 이후 20여일 만에 내려진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죠. 그러면 이 지소미아 파기가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한일 갈등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일 갈등과 수출 규제에서 지소미아 결정까지에 대해서 지금 표로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7월부터 8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7월 4일에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G20 이후 며칠 지나지 않고 뭐 자유무역 협정을 준수한다라는 그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일 날에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3일 날 보면 존 볼턴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지소미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보시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일 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이에요. 이게 방한을 하면서 한국이 지소미아에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2일 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조치에서 짜르르, 그리고 정부와 민간 이런 방식,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노 재팬, 노 아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리 한일이 향후 주요 일정을 보면 지금 뭐 25일이 지났으니까 9일 날 9월 달에 보면 한미일 정상 만남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총회에서, 그리고 10월 20일 날 나루이토 일왕 공식 즉위식이 있고 31일 11월 4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16일 17일 아이펙 정상회의, 이게 연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결이 보지 않으면 정말 지소미아는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날 나가마네 야스마니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이와에 다케시 방위상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망했다고.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연계는 중요하며 한국 쪽에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주도했던 인물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 수출관리상의 행정 절차적 조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발표이고 행위다. 그래서 경산성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향후 대응이 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도 지금까지와 바뀌는 것은 없다. 어디까지 행정 절차로 이미 가기를 했고 결정된 것으로 묵묵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절차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호히 항의한다. 그리고 미국의 반응을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한국이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배제에 대한 결정을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 결정도 막지 못한 거죠. 결국 중간자에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미국이 돼버린 겁니다. 즉 체면을 구긴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은 관점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 출신이 아니에요. 정치가 출신이 아니고 그냥 경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 관점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덥석 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지금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IS가 지금 다시 창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또 보면 미국의 경제 관점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철군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는 시리아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 보면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증명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의의를 다시 한번 보면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배제는 경제적 갈등이고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상징이 사라진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백색 국가 한국 배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최근 몇 달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했고요. 한일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해 공간을 찾기 바란다고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입장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위한 촉진자 기능은 지금 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입하는 중재자로서는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소미아 폐기 후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지, 그게 미국으로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대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기 바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헤릭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계속되면 모든 쪽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밑에 국무장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 대통령도 나와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라고 안도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응도 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나의 아주 좋은 친구 G7에서 만날 것이며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반응입니다. 이게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약속을 어긴 것이냐라고 트럼프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김 위원장은 매우 좋은 관계이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을 좋아한다.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험을 한다. 우리도 얼마 전 큰 시험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까지도 당위성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 군비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 ICBM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ICBM을 갖고 있는데 중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갖고 있질 않아요. 주변국이 또 세워놓지도 않죠. 근데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 필리핀까지 아니면 호주까지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비 경쟁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 배경에는 그 군수 산업이 있어요. 미국 군수 산업이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못하겠는지 좀 그게 진작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현재 미국에서 한국에 향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허가를 했으며 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배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액 증담이에요. 두 번째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한국의 파병 요청입니다. 이거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항행의 자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중국해 아니면 남중국해로 이루어지는 그쪽을
그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전투함을 통해서 이게 깃발을 날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란까지도 달려가는 게 이게 항행의 자유가, 미국 입장의 항행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해주고 파병을 요청한다. 결국은 이 조건에 대해서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해줄 거라면 빨리 하고 다른 문제를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지금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FTA 열었어요. 그리고 영국하고도 FTA 열었어요. 보시면 지금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 두 나라예요. 영국하고 이스라엘. 영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파견해달라 제일 처음엔 반대를 좀 했죠. 이번에 총리 바뀌었죠. 총리 바뀌면서 거기에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EU에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EU는 지금 이란 쪽에 붙어가면서 이란의 입장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란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이렇게 제일 가까운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두 군데 FTA가 다 된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한 카르텔이 생기게 된 거죠. 영국,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사각구도로 우리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